잘 모셔서 어려운 자리를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김현재 의원한테 고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뒤쪽으로 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두지 않는데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부정선거 문제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4.15 총선,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40선거, 교육감 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을 여러분과 같이 지냈습니다. 여기 천창용 동지도 있고 정지현 박사도 있고, 특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교양을 많이 받은 게 공병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사회과학교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잘 모르거든요. 공병호 박사는 경제학 박사야. 그래서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해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수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잊어먹어요. 정말로 큰일이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재명이가 11개의 선거 혐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7개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 하나 나오는 게 돌아오는 11월 15일에 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재명의 저 위협 때문에 이 나라의 검사나 판사들이 오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무죄로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전부 자결해야 합니다. 아니 왜 사건도 되지 않은 걸 기소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냐 말이야. 그리고 판사들은 이런 사법고시만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그것이 진짜로 무죄냐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의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 22대 국회의원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뛰는 거야. 자기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을 지원을 지지한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건희 여사를 죄라는 게요, 그 사람이고 그렇게 못된 죄가 아니에요. 죄 없다.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가 조작의 시비가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그때 불기소 처분이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을 2년 동안 열심히 조사했어. 근데 기소를 못했어. 그것을 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를 오해하려고 하는 거 이만큼도 없어. 그리고 그 사이에 그의 모친 최은희 여사가 무슨 은행 장고 잘못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1년 6개월 갔다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에서 대통령 장모가 감옥에서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저는 윤석열을 지지 전혀 안 합니다만은 그래서 최소한의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윤석열이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가?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 그래서 부정선거. 자기가 후반기 2년 반 동안에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말을 안 한다면 윤석열은 이 나라의 부정선거 은폐 조작하는 카르텔의 하수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해야 돼.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이를 조금 이렇게 올리는 척 하니까 당신 한동훈 파냐? 내가 한동훈이를 뭐하러 미루었습니까? 현충원 지나 좀 늦게 들어가는 한동훈을 꼭 일어나서 악수 한 번 했어요. 평생 내가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한동훈이를 좀 챙기느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사정선거와 부정선거 문제의 내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 윤석열의 주변으로 이 사람은 따라서 종범이야. 3차전에 잘 알아. 그러면 니는 나쁜 놈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검사 동일체가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저 총장님, 중앙지검장님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럼 너 자식아 문제 있으면 너 옷 벗고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검사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은 한동훈이 없었어. 그래서 따라 붙었어. 그런데 가만히 제가 짐작한데 보니까 이 한동훈이가 껄쩍지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네 나가서 네가 구형해라 이랬단 말이야. 원래 구형이라는 것은 공판 검사들이 하는 겁니다. 쪼매기 검사들이 가서 써준 거 갖다가 읽어요. 근데 명색 한동훈이 제3차장이야. 구형을 할 군번이 아니요. 그리고 총장 밑에 1, 2, 3차장은 좀 센 사람이야. 근데 일부러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죽게 못 써서 할 수 없이 한동훈이 가서 구형 22년, 32년 구형을 한 거야. 저는 악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한동훈이가 그래도 20년 이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지 보수, 선배로서 의리와 사랑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최소한도로 희생을 시키지 않으면서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요새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투표용지가 키르기스탄에서 말썽됐죠? 대통령 쫓겨나 도망갔죠? 콩고에서 했죠? 이라크에서 했죠? 네. 그 여기서 하는 대구로 해요. 다 봐가지고 4개 하나, 9개 하나 이런 데 갖고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조작하고 투표기 조작하는 게 세계에서 1등이 대한민국이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거 다른 선거를 얘기합시다. 요사이 한 10일 되면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러고 완전히 나서나서래. 그런데 거기에서는 200년 이상의 민주정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아메리칸 시스템 오브 거버먼트라고 할까? 그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4년 전에 트럼프가 조지아주 선거에 문제 있다고 시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거 정리해요. 우편 선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 자체에 카운팅하고 투개표에 부정을 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가까이 엊그제 실행됐던 일본의 중요한 선거 있죠? 이시다 그 신임 총리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공명명을 붙어가지고 집권을 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 야당이 연합하면 야당이 집권을 하게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서 연합이 좀 어려워.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아세요? 자민당 국회의원들 정치 그 자금 부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는 그 투개표에 있어서 부정행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일본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36년간을 우리를 괴롭히는 식민 지배를 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일본 치고 많이 있습니다만 정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나라는 방탄소년단이 있고 무슨 홍아무개라는 축구 선수가 있고 조수미가 있고 난리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거짓말을 빨리 하고 앉아있어. 근데 거짓말을 잘못 만들면 아마 모가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다 입을 닥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부정선거의 음모와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없어져.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 세력은 공산주의에 못지않게 나쁜 놈들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을 윤석열이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네가 그래서 역사에 승부를 거는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눈 딱 감고 부정선거 조사해라. 니는 귀가 없냐? 이렇게 많이 떠드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해? 네. 말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안 돼서 요새는 한동훈이한테 제가 기대를 하는 게, 자, 윤석열이가 100의 잘못을 했다면 한동훈은 50이나 30이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윤석열이가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시저가 독재자가 되니까 브루터스가 항해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로마 여사처럼 한동훈 네가 해라. 네가 나서서 엄청 안 이 국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선거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대통령께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거 해라 이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부정선거를 맨 먼저 제기해가지고 이것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당대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역사적인 영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예, 부정선거 체결하는 문제의 사람이 해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나쁜 사람 같아요. 내가 뭐 크게 욕을 안 하겠습니다. 보통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네? 보통 참 노이라고 부르면 하여간 보통 인간이 아니야. 사기꾼. 악마. 적어도 뭐 7명이가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당했거나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이재명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적어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예? 예. 그런데 하여간 그걸 교묘하게 넘어가면서 하는 거 보면 야, 이 사람이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윤석열을 붙으면 게임이 안 돼, 가만히 보니까. 어? 그러나 아무리 지가 아웃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고비를 넘어가야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해요.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저 페루의 후지모리 있죠? 후지모리가 일본 교파인데, 페루, 칠리 아니고 페루지. 2선을 했어요. 아주 인기가 좋았어. 그런데 3선 하려고 하다가 무슨 야당 의원을 매수한다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25년에 감옥소를 살다가 간신히 석방해갖고 엊그제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3선만 안 하고 2번 했으면 아주 영웅이 되지.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윤석열도 지금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당장 아니 나는 그동안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잘 못 들었는데 그 부정선거 조사해라고 하도 난리를 주니까 그게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검찰총장 팀원들 한번 조사하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걸 못하냐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패 소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경색이라는 것은 저 박찬대니 무슨 이재명이니 네. 요새는 또 갑자기 권력대장으로 김민석이가 나와서 아우성 치더라고. 또 김민석의 동생 김민욱이라는 게 또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어요. 그놈이 둘이 해서 막 발동을 또 탄핵시킨다고 나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이 나라의 본부에서 권력을 발동하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조사하자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많이 있습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윤석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갔다가서 나는 돌멩이를 받더라도 직진하겠다. 아니 왜 돌멩이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기는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열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정열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와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떳떳이 받아들이는 다른 정열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숫자는 적을지언정 여기 한 100여 명 오셨는데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옛날처럼 고무실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장기현 박사나 천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빛나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걸 보니까 제 꼬락서니가 스스로 막으려고 소위 말해 똥포를 막 찾는 거야. 이거 완전 똥벌이야. 이게 속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12,000명의 북한의 젊은 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제렌스키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의의 영웅이야.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무슨 티셔츠 뭐 독구리 하나 입고 짝으면서 막 떠들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지는 자신이 있거든. 나는 민의의 대변을 하는 자신이 있거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떠들어.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12,000명의 북한 그 쪼실에 간 병사들을 불쌍하지만 만약에 행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하고 뭐 잘못해가고 한국권을 만일에 그거 벌린다면 저거 난리 납니다. 나 겁나요, 이 사람이 할까 봐서. 그리고 그것은 용병이야. 옛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거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정국을 좀 바꾸기 위해서 미국에게 좀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 하지 않을까 하고 겁나. 그날이 그 윤석열의 마지막 날이야. 마찬가지로 그러고 벌레라 이거야. 그러면 그거다 플러스 알파가 부정상 해가고 우리 때 쫓아내버려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름대로 고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물어보죠. 너무 똑똑한 마음으로 들면 골치 아파. 어?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모양이야. 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뭐 발언을 보면 막 내가 말이야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말이야 하는 인터뷰가 막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윤석열은 마음씨가 좋거든. 술 먹고 건들건들하게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가 말랑말랑 하면 그냥 좀 봐주고 그런 역학구도는 뭐야 부부가. 그러니까 요새 요모형 요꼴로 말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약하자면 윤석열의 양심에 하나님의 경고와 축복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가장 희생 없이 나라가 발전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따르는 유난파들 있죠. 권성동이니 뭐니 하는 놈들이 아우성 지면서 그냥 카카카카 저 한동훈이 저 새끼 한심한 새끼 까불까불하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욕해.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야.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그만큼 까딱까딱하고 나오는 것이 한동훈이 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는 대통령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새 나이가 80고개를 꼴깍 넘어가지고 이제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큰 소리 치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왔다 갔다 해서 뭐 해달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대통령을 만드는 후보 중에 하나가 한동훈도 되고 김문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문수는 또 제가 너무 친절하게 안 하는 게 저하고 같은 길이 제 동생이야. 그리고 걔 마누라가 내 고향 순천항 아시야. 그 너무 친해. 그래서 내가 김문수한테 좀 보는 척 해요. 자, 근데 둘이가 잘 봐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그때 누구는 대통령하고 누구는 국무총리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막 개새끼를 몰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 고민을 잘 넘기면 우리나라에는 행운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당백, 일당천의 여세로 이 국정을 끌어가는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언젠가 반드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민족의 미래가 다가오고 그리고 북한도 또 저거 물러나면 저는 자유총연맹을 한때 한 적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93만 명의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자유총연맹이 350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 조직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은 자유총연맹 통일선봉대를 끌고 와서 북한에 가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저기 저 압록강 근처 해선진에 가서 막걸리 한잔 촥 마시면서 김정구가 부르던 도망강 푸른 노래를 탁 들으면서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우리가 잘 넘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확인하고 믿으면서 제 여러 경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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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떴다. 김영재 대통령하라고 무지개 떴다. 네. 남산 타워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고 대통령으로 모셔야 된다. 무지개 떴다. 아니요. 지리응답 좀 받아주세요. 지리응답 좀 네. 받아주세요. 네, 네. 저 무지개 좀 보세요. 무지개. 남산 타워에 무지개. 뭐야? 하늘이 내리는 남산 타워에 대통령으로 무지개 떴다. 잠깐만요. 저기 우리 동생들이 무지개. 5.18에 대해서 얘기하라 하고 해서 명을 내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네. 아 저기도. 부정선거하고 5.18입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5.18 당시에 저는 여기에 있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막 5.18에 막 민주화의 상징인 걸 막 미국에서 뉴욕에서 신문 내면서 난리 법석을 쳤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 5.18이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도 전라도 순천으로 우리 삼조가 귀양 가서 거기서 4대째 살아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병무대 앞에 가서 이승만 박사 내려가 데모한 사람이다. 나 바로 옆에 있는 고순열하는 서울미대 여학생이 총맞아 죽었어. 그러나 나는 4.19 주체 중에 주체예요. 그렇지만 4.19에 어떤 공로, 어떤 보상도 안 받아요. 그런데 아니 뭐 조그만 도시에서 한 사람들이 무슨 놈의 백로자가 이렇게 많노? 4,340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막걸리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체면 내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 재조사위원회를 만들어라. 광주 사람들이 가자면 지들이 깔짝깔짝해서 안 돼. 여야를 동수해서 만들어라. 안 들어 말. 거기에 그쪽에서 10만원 광주 5.18 열심히는 작가 소설과 한강도 집어넣어라 이게. 50대 50 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라 이거. 그리고 그 사이에 그동안 어머님을 어떻게 잘못하다가 그냥 명예 유공자처럼 돼가지고 돈 좀 받아먹고 어쩌고 했던 사람들, 입장 난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익명으로 해서 전부 사퇴하도록 길을 열어주자. 예를 들면 지금 충청북도 지사라는 김영원 전 의원 있죠? 나 친한 동생처럼 하는 사람인데 그걸 받았다는 거야. 야, 이 자식 그걸 뭐하러 받아 임마. 어? 그래서 아니 뭐 누구 사려고 아이 사람 그거 빠져 이 사람. 그 사람 반납했어요. 맞습니다. 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5.18이 지금 한 800명이나 한 1000명 정도면 이해를 할 만해. 지금 4,346년 스카이데일리에서 그리고 그것이 좀 누구야 광주시장 지 맘대로 올려주는 거야. 이게 뭐 세상에 이럽니까? 그죠? 광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진정한 통합이 없습니다. 그것도 윤석열이가 우선 한동훈이와 같이 5.18의 위대한 소위 자기 코트 인용 정신을 헌법 청문회에 넣겠다는 그 발언을 취소해란 말이야. 에? 맞습니다. 그 말이 되나 말이야 말이. 맞습니다. 취소해라 이거. 그래서 한동훈이도 니도 취소해라. 네. 그리고 그때 뭔가 잘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다가 대한민국은 짝해져 버립니다. 전략공화국, 경상공화국 다 나눠져 버려.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똘만 들어가서 일어나려면 나 동무 와 계십니까? 해서 나라 망해버려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정선거 조사를 해란 말이야. 맞습니다. 이 두 개는 딱 고리를 띄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온다고 저는 맞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이.